주로 나오는 건데요. 자, 토지 배당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보면서 야권에서 나오는 이른바 포퓰리즘 관련된 정책들이 있는 것인지 여당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자, 기본소득제라는 걸 이재명 시장이 요즘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 기본소득제라는 걸 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전 국민 중에서 2,80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급 액수를 보면 지역화폐를 통해서 연간 100만 원, 그리고 국토보유세라는 것을 신설해서 여기에서 나온 돈 가지고 연간 30만 원, 이렇게 해서 2,800만 명이 1년에 130만 원씩 국가로부터 받게 하겠다. 이런 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늘 저렇게 다 여러분들 손에 돈을 쥐어주겠습니다 하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지요? 이 질문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답을 내놨습니다. 국토 보유세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장면 음성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 나라가. 우리나라 부동산 토지 자산이 6,500조 정도 되는데 지금 걷는 세금은 7조 정도에 불과합니다. 7조. 그냥 안 내는 거죠, 사실은. 부동산세를 완전히 좀 없애고 국토보유세를 모든 시민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하되 이거는 전적으로 국민 기본소득을 100% 돌려주는 걸로 1인당 30만 원 정도 전 국민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금을 거두면 말이 많으니까 거의 95%는 다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조세 저항이 줄어들죠. 자, 그러니까 국토보유세, 그러니까 1년에 2조쯤 받고 걷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없애고 뭐 새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토보유세 정확한 내용이 뭔지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1년에 2조 거칩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요건이 좀 강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폐지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지만 그 과세 대상을 넓게 잡은 국토보유세라는 걸 신설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보다 한 7.5배 정도 돈이 더 거치는 겁니다. 15조를 걷는데 이렇게 세금을 막 무조건 걷으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니까 네. 저것을 재원으로 해서 국민 한 기본소득 한 30만 원씩 돌려주겠다. 그러면 국민의 한 95% 정도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러니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이재명 시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저 아파트 갖고 있어도 사실 아파트뿐만 아니라 거기에 땅을 일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 국민한테 땅과 관련된 세금을 매기겠다. 그러나 다 나눠줄 거니까 우리 국민의 95% 혜택을 보고 5%만큼은 뭐 세금을 엄청 내긴 하겠지만 그건 뭐 크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수가 많이 내게 하는 제가 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봐야 되죠? 자, 이게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조삼모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전 국민에게 없던 세금을 왕창 물려서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나눠주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항상 선거철만 되면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나눠주겠다.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죠. 세금 걷어서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있는데 국가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이렇게 거둔 세금이 정말 2,800명이 똑같이 나눠갈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설계도를 잘 갖춰줄 필요가 먼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이재명 시장이 이번에는 저 청년 배당이 아니라 토지 배당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결국 개발해서 남은 이익을 다른 데 쓰겠다 그 얘기죠. 저도 토지 배당이라고 해서 땅을 나눠주는 것인가 하고 살펴봤는데 네. 그냥 개발 이익을 얻어서 그걸 임대주택과 공공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 저 내용은 뭐 제목이 그럴듯합니다만 이미 많은 지자체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네. 택지 개발 지자체들이 직접 하고 나면 거기서 나온 개발 이익은 재원으로 만들어서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들고 이런 데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 청년 배당이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표현을 쭉 붙여서 이름을 붙임으로써 뭔가 저 나눠주는 역할을 많이 했던 시장 그 후보로 그 기억되고 싶은 뭐 뜻이 좀 읽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권, 야권,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여당에서도 이런 포퓰리즘 정책 안내란 보장이 없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나왔던 것들인데요. 실제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열기가 이제부터 무르익기 시작할 텐데 여러 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걸 저희가 영상으로 엮어봤습니다. 성남시의 도심에 땅을 2,500억 정도 비싼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1,800억 정도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주민들 아파트, 임대 아파트 이런 용도로 지금 쓰기로 결정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뭐 성남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든지 성남 사는 거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면서 국민들한테 기대를 모으게 된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제도를 저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애 주기마다 필수적인 기초소득으로 매칭하고 새로운 수당을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까지 관측하는 것은 단지 소득제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장기간으로 있어서 더 공공기관을 관측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대제는 군인 숫자를 하는 게 아니다. 복무기간도 의무 복무기간을 줄이고. 네. 이 대선 주자들의 공약 그 전방전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은 대선 주자들 공약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급조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 대선 주자의 인간 됨됨이를 눈여겨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대권 주자 여러분께 말씀드린데요. 공약에 너무 고민하고 그 남발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별로 효과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너무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이상 펴왔는데 큰 도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지도자, 리더십, 인간 됨됨이가 중요하니까 우리 유권자와 어떤 대권 주자들이 제대로 서로간을 파악하는 그런 올바른 검증, 인간적인 검증, 품성의 검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최준 소장님, 이제 품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약속한 것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 과거의 이력이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결국 품성이 많은 것을 가른다는 얘기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